안녕하세요. 그냥 한국어 지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어 발음 규칙 중에 가장 중요한 연음을 한번 볼 건데요. 제가 이미 다른 영상에서 연음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 영상에서는 연음 현상도 한번 설명 다시 드리고, 연음 현상 중에서 조금 특이한 경우가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같이 또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연음 현상은 어떤 거예요? 한국어에는 받침이 있죠. 받침이 발음을 할 때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건데요. 어떨 때 움직여요? 받침이 있고 그 뒤에 시작하는 자음이 이응으로 시작을 할 때, 왜냐하면 그 자리는 소리가 없는 자리니까요. 그때 받침이 그 자리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연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음이라는 단어는 안 외우셔도 되고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있어요. 이거 어떻게 발음을 해요? 있어요. 쌍시옷이 뒤로 움직여서 있어요. 이렇게 발음이 되죠. 한 가지만 더 볼까요? 받침이 두 개인 경우, 말, 아, 요.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뒤에 받침이 올라가죠? 앞에 받침은 남아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맑아요. 이런 식으로 되죠. 이것은 단어 사이뿐 아니라 띄어쓰기가 있어도 문장 안에서도 연음이 돼요. 이것은 한국어에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발음 규칙이에요. 학생들의 모국어가 연음이 없으면 이거를 신경 써서 발음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선생님, 발음을 하다 보니까 연음을 그대로 발음을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래요? 그건 규칙이 있나요? 이걸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그거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맞아요. 받침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받침 규칙 배웠죠? 그 받침 규칙으로 바꾼 다음 다시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 단어의 특성이 달라서 그래요. 그 받침 뒤에 있는 단어가 스스로 뜻이 있는 단어면 받침 현상을 적용을 시켜서 받침을 옮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겉, 옷. 이 단어가 있어요. 겉, 옷. 이것을 그냥 연음하면 어떻게 돼요? 겉옷, 겉옷.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겉옷, 겉옷. 이렇게 발음이 돼요. 받침에서 티귿은 디귿으로 발음한다. 이 규칙 아시죠? 이 규칙을 적용시킨 다음에 움직이는 건데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받침 다음에 옷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 옷은 뭐예요? 우리가 입는 이런 옷을 말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단어죠. 혼자서도 의미가 있는 단어가 올 때는 받침 규칙을 적용시켜서 옮겨야 해요. 예시를 한 가지 더 볼게요. 맛 없다. 맛 없다. 이거 어떻게 해요? 맛없다. 이렇게 안 하죠. 맛없다. 이거 어떻게 해요? 이 시옷은 디귿 받침 종류니까 디귿으로 바꾸고 맛없다. 이렇게 해요. 왜요? 맛 다음에 없다가 왔는데 이 없다는 혼자서도 뜻이 있는 단어죠. 없다. 그래서 받침 규칙을 적용시키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띄어쓰기가 있어도 그렇게 합니다. 띄어쓰기가 있는 경우 한번 볼까요? 닭 위에. 이것을 기본 받침 규칙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달 위에, 달 위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안 해요. 왜요? 리을, 기역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발음을 해요? 이것은 기역만 발음을 해요. 이 기역을 다음 단어로 옮겨요. 그래서 닭 위에, 닭 위에 이렇게 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연음은 띄어쓰기가 있든지 없든지 단어든지 문장이든지 다 적용이 되는 아주 기본적인 규칙이에요. 받침 다음에 이응 자리로 옮겨가는 규칙이에요. 하지만 오늘 특별한 상황을 하나 배웠죠. 받침 다음에 단어가
혼자서도 의미가 있는 단어일 경우는 받침 현상을 적용시킨 다음에 옮겨요. 사실은 뒤에 뜻이 있군. 그래서 이것을 받침을 바꿔서 옮겨야겠군. 이렇게 하면 생각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일단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발음하는지 많이 듣고 이곳은 보통의 연음으로 발음을 안 했네? 그러면 그 받침 다음에 단어의 뜻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연음 현상에 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